이따가. 심채리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래 보충 질문을 생략하려다가 궁금한 게 그 답변서에 생겨서 환경생태국장님 한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 이정사입니다. 그 녹지 그 보존 및 공원 부지 조성 계획에 관해서 예. 최근 2015년도 10월 1일까지 공원 조성 계획 고시를 하지 않았다면 해제되는 사례도 있었죠. 그래서 2015년 9월 1일자로 고시하여서 해제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원래 2015년 10월 1일까지 고시하지 않았다면 해제될 곳과 해제되지 않을 곳을 분류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예, 현재 총 5개가 남은 상황이었는데 작년 시점에서요. 금년에 영역을 해가지고 송산공원하고 한 군데 같이 동산공원 네. 2군데를 했고요. 내년에 이제 3군데를 하게 되면은 조성 계획은 다 수립이 되게 됩니다. 공원지구로 고시한다는 것은 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앞으로 5년 남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앞으로 이번에 5개 고시한 공원은 앞으로 5년 안에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잡고 조성하실 건가요? 현재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검토 영역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일부 타 시도를 보면은 조성 계획을 수립을 안 해가지고 어떤 정책 판단의 근거조차 없어진 일터에는 바로 해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고시를 해서 공원으로 고시를 해서 공원으로 개발하지도 않을 거면서 고시를 한다는 것은 사유지를 너무 일방적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좀 제한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5년 안에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해놓고 고시만 해놓고 공원 조성 안 할 거면 왜 고시를 합니까? 지금 이 외에 말고도 다른 우선적으로 지금 공원 사업을 해야 될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형평성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공원으로 지정된 일단 고시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0까지 아직까 이제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는 그건 아닌 것 않았습니다만은 같고 일단은 2020년까지 어떻게든 정부 가이드라인은 영역을 하고 있다지만 그때까지 어떻게 일단은 해놓고 보자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조성계 영역을 하는 것은 한 1억 수준에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장기 미집행 공원들 토지 매입 그런 부분들 같으면 이제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은 1조 8천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공원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요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어떤 공원으로 향후 일정 부분이라도 편입을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조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고시한 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녹지를 보존해야 되니까 무분별한 낭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니까. 하지만 공원을 조성하지도 않을 거면서 고시한다는 것은 조성하지 않을 거란 전제는 없습니다.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안 할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높습니다. 첫째로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나왔지만 언제 그거를 영역해서 언제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내릴지는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 연말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 해제 대상 시설 또 우리 행정 계획에 따른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재정적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공원부지 일몰제에 관해서 지금 시의 대응이 상당히 늦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5년 남았는데 어떤 이런 앞으로 건건이 계속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2020년 가서 한꺼번에 해결하려면 이거는 해결할 수도 없고 누가 해줄 수도 없고 지금부터 열심히 계획을 짠다 해도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답변서에 2016년부터는 조사해서 해제도 쓴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늦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지금 이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것들은 바로바로 해결하고 넘어가셔야지 2020년에 문제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덜 수 있지 한꺼번에 일을 해결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아까 이제 답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1월까지 해서 그 세 파트로 이제 분류를 합니다. 해가지고 그 의회 의견 청취하고 이제 국토부 제출을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도시공원위원회 또 의견도 듣고 또 관련 또 시민들 의견도 듣고 해서 제가 아는 일련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공원 부지에서 어떤 시설을 해서 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조성계획상 이게 안 된다 그래서 대집행 명령이 내려와서 행정심판까지 얼마 전에 온 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구청의 행동이 옳다고 해서 시청은 행정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원 안에 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조성계획에 어긋납니다. 물론 그것도 법에 어긋나는 거겠지만 조성계획에 어긋나는 시설을 했지만 그걸 다시 원상 복구해야 됩니다. 근데 2020년까지 만약에 이 공원 부지가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그 사람의 사적 재산권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저는 이런 소송 건건 앞으로도 뭐 공원 지역에서 많은 그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광주시가 그거를 외면하지 말고 그때그때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방향을 하여간에 조속하게 그렇게 입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공사 조영준 사장님. 전세임대, 전세지원금 문제는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서에 없는 내용을 자진 신고하셔가지고 다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장님께서 잠깐 빼먹은 이야기가 있어요. 현재 2015년 우리 조영준 사장님이 있을 때 일은 아니지만 2012년, 13년에 실지 전세금은 9천만 원, 9,500만 원이지만 우리 도시공사의 계약서에는 6천만 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실제 본인들이 3천만 원 이상을 들여서 추가 보증금을 낸 거예요. 근데 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라는 걸 받습니다. 그렇죠? 예. 확정일자를 받는데 처음에는 9,500만 원짜리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왔는데 13년도 당시 도시공사에서는 이거는 우리 양식이 아니니 6천만 원에 관한 6천만 원 전세 보증금에 관해서 확정일자 서류를 다시 받아오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전세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9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했지만 6천만 원짜리 확정일자를 받은 서류를 다시 도시공사에 제출해요. 자, 왜 6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요? 실질 금액은 9천만 원인데. 실제 전세 금액은 9천만 원인데 네. 왜 도시공사에서는 6천만 원만 받아오라고 했을까요? 저희들이 지금 행자업에서 2013년까지는 5,500이었고요. 네. 2004년 후부터는 6천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던 걸로. 저도 그래서 2013년 당시 도시공사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광역시는 소액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전세금 6천만 원입니다. 서울시는 8천만 원이고요.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냐면 도시공사가 전세 계약서에 실질적으로는 9천만 원이지만 6천만 원만 받아오라는 것은 도시공사는 이 아파트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겠다라는 지금 6천만 원 서류에 받아오라는 거 한 것 같아요. 예. 제 추측상. 예. 확실하진 않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추가 보증금을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확정일자라는 것은 그 확정일자를 받을 때부터 내 전세권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재계약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했는데
재계약을 하는 것은 이제 지금 한다고 해도 2년 전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9천만 원의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보호를 받는데 6천만 원짜리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금 2년 사이에 그 아파트에 다른 외부의 설정이 들어왔다 그러면 현재 그분들의 본인들 재산 3천만 원은 그 후순위로 밀리게 돼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 도시공사의 그 6천만 원은 최소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는 받겠죠. 자, 이 전세 지원금 문제가 과연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냐 아니면 도시공사의 실적을 남기기 위한 그 업무냐. 제가 앞만 봤을 때는 이 2015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과거의 간행적인 관계로는 이것은 정말로 행정의 실적주의 위주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든 안 보든 그하고 상관없이 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게 2011년도에 있었던 두 건하고요. 예. 그것은 2013년에 어떻게 재계약이 됐는지를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에 계약했던 5건은 올해 계약이 되겠지만은 예. 저희들이 전부 확인을 해서 확인 일자가 언제인가를 좀 확인을 해보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그 문제 저희들이 사실은 행자부에서 6천만 원 이상은 너네들이 관여하지 마라. 그것은 이제 심사를 통해서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연리 1% 내지 2%로.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 뭐였겠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법적인 문제 이전에 떠나서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추출을 해서 피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전수조사는 안 해봤는데, 예. 혹시 저는 꼭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계약을 할 당시에, 그 중간에 다른 설정권이 들어와 있지 않다면 다행인데, 예.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만약에 다른 설정권이 들어와 있다면, 그분들은 본인들의 재산을 보호받지 못할 상황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해결책까지 같이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잘 아시겠지만 2015년 7월 10일부터는 확정일자가 필요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등록하면 되도록 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전 건 저희들이 7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시장님께 부탁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게 됐고 또 차마 이 시정 질의 자리에서 말하지 못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우리 시장님 이번에 너무나 많이 몸도 편찮으셔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참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1년 넘게 의회에 와서 우리 집행부와 교류하면서 느끼는 거는 저는 시장님이 너무 많은 일을 하시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우리 부시장님 사나 우리 실국장님들 다 능력 있고 또 그만한 일을 해나갈 수 있는데 너무 시장님이 저하고 이야기를 해도 가끔 함께 고민합시다.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도 자주 하셨는데 시장님의 역할은 물론 본인이 발로 뛰는 역할도 있지만 결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능력 많은 실국장님께서도 시장님이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어떤 판단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잘 알지 못해서 적극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옳든 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든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결정하셨을 거고 또 우리 실국장님들은 그게 옳은 방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능력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집행부가 또 체계적으로 가고 능률적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과감하고 현명하고 빠른 결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